키르기스스탄에서 집단 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 주 미국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의 종전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계획이 앞으로 맺어질 협정의 토대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내용은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의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꼽기도 했습니다. Заходы о прекращени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там. Войска Украины уйдут из занимаемых ими территорий. Вот тогда и прекратятся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Не уйдут, мы добьемся этого вооруженным путем. 현재 전황에 대해 도네츠크주 격전지 두 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진격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엄령을 앞세워 대선을 치르지 않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Конечно, мы хотим договориться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с Украиной. Но это сейчас просто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о. Невозможно юридически. От них, кто может, кто хочет, тот пускай ведет переговоры. 푸틴 대통령은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러시아의 편향적이란 비판에 터무니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알래스카에서 만난 뒤에도 미국이 러시아 석유 회사를 추가 제재한 점을 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에게 우크라이나 영토 확보에 대해 조언한 위트코프 특사의 통화 내용을 놓고 우크라이나 측은 격분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철군과 젤렌스키 배제를 강조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러 정상의 핵심 측근들 간 통화가 언론에 고스란히 유출되면서 대체 누가 도청해 무슨 이유로 흘린 것인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통화 당사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이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이끄는 스티브 위트코프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트코프 특사가 종전 협상과 관련해 우샤코프 보좌관에게 조언하고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사태의 발단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에는 바이라인은 물론 날짜도 적혀있지 않아 통화 내용을 제공한 취재원이 누군지에 관한 단서 제공을 최소화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6일 평가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이 러시아 매체 인터뷰에서 암호화된 정부 채널과 왓츠앱 통화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왓츠앱 통화의 경우 다른 누군가 들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도청 가능성이 우선 제기됩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 정보기관이나 러시아 정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에 불만을 품은 미국 정부 관계자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유럽의 한 안보 당국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번 대화를 도청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이른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유럽 국가의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상당수 러시아 고위 관리들도 자국에 유리한 휴전안을 좌초시키기 위해 유럽 국가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작극도 유력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는 위트코프 특사와 우샤코프 보좌관의 통화뿐 아니라 우샤코프 보좌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의 통화 내용도 담겼는데 드미트리예프의 역할 등을 둘러싼 크렘린궁 내부 분열이 유출 배경이라는 추측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한 전직 고위 정보관리는 가디언의 미국 측에서 나왔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면서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두 곳이다. CIA와 NSA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통화 내용 유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혼돈과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측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평화 계획을 논의한 건 아니라며 아직 누구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진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다음 주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입장을 담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했고 우크라이나도 수정된 평화안에 동의했지만 러시아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우세한 만큼 핵심 조건을 양보해야 한다면 전쟁을 지속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트코프 특사가 지난달 14일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에게 협상 방향을 조언한 통화 내용을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중재 노력을 칭찬하고 영토 양보를 받아내라는 취지로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는 돈바스 영토 포기, 병력 60만 명 제한 등 우크라이나에 수용하라고 압박한 평화안 초안의 기원이 어디인지 알려준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게 일반적인 협상 방식이라며 러시아를 편들었다는 의심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는 통화 내용이 유출된 건 양국 관계와 우크라이나 평화 노력을 훼손하려는 지도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현지 시간 25일 우크라이나 접경을 건너 루마니아 영공을 깊숙하게 침범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고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8분과 7시 50분에 각각 러시아 비무장 무인기 2대가 연달아 루마니아 영공으로 침입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즉각 독일 타이푼, 루마니아 F-16 등 나토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드론 중 한 대는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돌아갔으나 나머지 한 대는 비행을 계속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12km 떨어진 루마니아 내륙까지 날아간 뒤 추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루마니아 접경지 3곳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3번째이며 낮 시간대 침범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몰도바로도 이날 밤사이 러시아 드론 6대가 침범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종전안을 협상하던 와중에도 25일 새벽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을 때 벌어졌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나토가 도입을 추진 중인 미제 드론 방공망 메롭스가 곧 배치될 것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메롭스 배치가 새벽 어둠을 뚫고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했습니다. 강한 폭발음에 이어 도시에 울려 퍼지는 공습 경보. 불타는 아파트 안에서 소방대원이 어린이를 구출해 나옵니다.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놀란 시민들은 지하철역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에 비슷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3년 9개월째 전쟁을 견디고 있는 시민들에겐 현재 진행 중인 평화협상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Я не верю. Это никто никогда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ет. Путин пока он не прикончит нас, он не остановится.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기존 종전안의 28개 항목을 19개로 줄인 새 종전안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종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평가했고 BBC는 우크라이나가 서명할 수 있을 합의처럼 보인다며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논쟁이 될 돈바스 영토 포기와 나토의 안전보장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대통령들이 결정하도록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Like any final agreement, they'll have to be agreed upon by the presidents, and there are a couple issues that we need to continue to work on.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속하는 것도 젤렌스키의 경우보다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러시아의 유리한 조건이 빠질수록 평화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에 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백악관은 그런 일정이 예정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